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역대학 4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과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지정이 돼서 학교 운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인 대구 외국어대학교와 전문대인 경북과학대, 대구 미래대, 영남외대 등 모두 4곳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미래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당장 올해 신입생 충원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재학생들이나 교직원들조차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부실대 2년 연속해다가 이 학교 계속 졸업해봤자 비전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자퇴 결심. 학교 측이 미리 방어를 했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서 구성원들과 대화를 통해가지고서 했을 경우에는 이번 부실대학이라든지 이런 지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영남외국어대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과 경영부실대학에 동시에 지정됐다가 자구 노력 끝에 2가지 꼬리표는 뗐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전에 편제 정원을 감축을 시켰고 작년까지는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런 부분인데 금년부터는 많은 것이 아마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구 외대와 경북과학대 등 나머지 2개 대학들도 국책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는 학생 수를 더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자연스레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마감한 수능 원서 접수 결과 대구 지역 지원자는 33,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70여 명, 2.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졸업 예정자는 26,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00여 명이 줄었고 재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소폭 늘었습니다. 응시생 87%는 국어와 수학, 영어, 탐구 등 4개 영역을 선택했고 제2외국어나 한문까지 5개 영역 모두를 선택한 응시생은 7.9%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과 사업자가 1년 반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소송전까지 벌어져서 분양 전환이 늦어지면서 임차인들의 고통이 큽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대주택 전문회사인 부영주택이 지난 2005년 건설한 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의무 임대기간 5년이 지나자 지난해 3월 회사 측에 분양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 반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을 때 많은 국가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임대사업법에 의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들도 자기들도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거든요. 분양 전환이 늦어진 것은 분양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경산시가 나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맡긴 결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 1억 1,660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나왔고 감정평가협회까지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부영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대구지검에 해당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그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한 번 더 해보자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임대주택법에도 한 번 더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산시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양 전환 승인을 한 데 이어 부영 측이 고의로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사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4천여 건으로 2009년 2,800여 건에 비해 43%가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41.7%보다 높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금액도 지난해 20억 원으로 4년 사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치원 안전사고가 전국 평균 67%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인 오늘 우리 지역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영주에서 포도축제가 열렸고 공연과 체육 행사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맑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진한 포도향이 그윽합니다. 막 수확된 영주 난산 포도가 관광객들 앞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 포도보다 당도가 높고. 가격이 떨어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작황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내일은 포도를 직접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영주에서는 단산포도로 만든 포도와인, 포도잼 같은 가공품도 개발해 단산포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고교 오비 축구대회가 상주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되어온 고등학교 축구 오비팀 37개 700여 명이 참가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고 또 이런 축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서로 그 우정을 이어나가면서 또 우리 한국 축구가 더 잘 되기를 또 마음속으로 바라고 응원도 하고. 안동 전통시장을 배경으로 한 가족 뮤지컬 신웅부전이 휴일 이틀 동안 무대에 올려집니다. 안동 찜닭과 간고등어 두 가게의 한판 겨루기를 재미있게 담아낸 지역 창작 뮤지컬입니다. 최초로 전통시장을 무대로 만든 지역 주민이 만든 가족 뮤지컬입니다. 많은 전통시장에서 벤처마킹을 기대하고 있고 전국 컬링 대회가 의성 전용 경기장에서 개막해 18일까지 엿새 동안 계속됩니다. 컬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청송에서는 가을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핑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의 기호에 맞춰 한 주간 방송된 뉴스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영상이나 짧지만 스토리가 있는 영상과 멘트를 11초에 담아낸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가족들과 헤어지는 애잔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가 13번째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압 중수로형인 월성 3호기의 발전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 조치로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가 예상대로 진행되면 오는 11월 2일쯤 발전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에서 활동 중인 전임 비전임 교수와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대구 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이 오늘 경북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인문학 협동조합은 시민인문학교와 인문고전학교, 어린이 인문학교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이달 30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창립 기념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도산서원 축계 향사례가 오늘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안병주 도산서원장 등 유림 대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도산서원 향사례는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봉행되는 재래의식으로 예전에 2박 3일 일정에서 1박 2일로 간소화하고 야간 봉행에서 주간 봉행으로 변경하는 등 현대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 해역에도 적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달 말까지 유해성 적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늄이 성장하기 좋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해류와 바람을 따라 이동이 빠른 게릴라성 적조 형태가 지속되다 이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대구 예술창작 프리마켓이 오늘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예술창작센터가 주최하고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프리마켓에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손수 만든 액세서리와 의류, 생활소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인 21일을 앞두고 2014 치매 극복 전국 걷기 대회가 오늘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려 관련 21개 기관과 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